우리말 중에 얼싸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을 감싸 안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슴뿐 아니라 영혼까지 안아준다는 의미인데요. 프리허그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안아주는 캠페인이 벌어지곤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많이 안아줄수록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까지 감싸 안아주는 일, 함께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겠죠? (10월 22일) 화요일에 일어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드라마 가을동화의 피날레를 장식한 곡이었습니다. 모칼리제 아사와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화요일에 일어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들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런 감정들은 마음에서 비롯되니까 마음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선물이 또 있을까 싶어요. 마음을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일은 마음을 알아주는 거기도 하니까 힘든 과정을 겪는 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보듬어주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 게시판 일어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즘 가을 야구 축제가 한창이죠. 우리 일어나 가족들은 야구 좋아하십니까? 정규 시즌과 규모와 열기에서 차원이 다른 그런 야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986년 역사 속 오늘로 함께 떠나보시죠. (1982년 3월) 국내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프로야구 팬에게 이날 첫 경기만큼은 많은 추억과 감동을 준 경우도 드물 것입니다. 연장 10회 말 2사 만루에서 MBC 타자 이종도가 삼성 투수 이선희에게 역전 결승 만루 홈런을 뽑아낸 장면은 아직도 프로야구 명장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선희는 같은 해 10월 12일 오비와의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9회에 또다시 김유동에게 말로 홈런을 맞고 무너져 비운의 투수로 불리곤 했죠. 당시 이선희는 한국 최고의 자완 투수로 명성을 알렸지만 두 방의 홈런을 맞음으로써 불명예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프로야구는 숱한 스타를 쏟아냈습니다. 오비의 간판 투수였던 불사조 박철수는 원년 한국 시리즈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해서 팀 우승에 공헌했죠. 하지만 박철수는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이제는 전설이 돼버린 롯데의 투수 최동원의 원맨쇼로 팀이 정상에 올랐는데요. 최동원은 7차전까지 이어진 삼성과의 한국 시리즈에서 5경기에 출전해 혼자 4승을 챙기면서 소속팀의 첫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1986년 10월 22일 역사 속 오늘 대구구장 주차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홈팀 삼성이 라이벌 해태의 역전패를 당하자 흥분한 대구 관중이 해태 선수단 버스에 불을 질러서 시위 진압 부대까지 출동한 것이죠. 이후 청와대까지 개입을 해서 대구구장에서는 경기를 하지 말든지 관중 없이 치르라는 웃지 못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프로야구라고 하기에는 보기 힘든 해프닝도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불세출의 유격수로 불리는 김재박은 MBC 시절 갑자기 투수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국 프로야구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그러던 한국의 프로야구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도 했으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박지훈의 환상 전해드렸습니다. 야구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13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크리켓이 야구가 됐다는 건데요. 19세기 전반 무렵에 영국에서는 배트와 공을 사용하는 놀이가 유행해서 라운더스나 피터, 포커너즈 등으로 불려왔는데 이것이 미국에 전해져서 19세기 중년 무렵 전국 각지에 퍼져나갔고요. 이 같은 놀이 경기가 발전을 해서 야구로 변천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설은 미국 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러시아에 라프타라는 배트와 공으로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방한 게 야구라는 설도 전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저와 만나실 수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원더걸스의 노바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었죠. 당시에 또 다른 음반을 내면서 소속사는 이런 보도자료를 내놓습니다. 1960년대 여성 그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슈프림스의 You Keep Me Hanging On 등 국내외에서 폭넓게 사랑받았던 음악에서 볼 수 있던 쉬운 멜로디와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강한 후렴구 등의 음악적 스타일은 물론이고 패션 안무 등 모든 것에서 이 시기를 완벽하게 재해석했다라고 말이죠. 슈프림스, 오늘 역사 속의 주인공인데요. 만나보시죠. 슈프림스는 미국의 흑인 여성 그룹입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10대였던 다이애나 로스, 메리 윌슨, 플로렌스 벨러드가 결성을 했죠. 처음에는 프라이매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모타운 레코드와 계약한 뒤 슈프림스로 바꿨습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싱글 8개를 발표했지만은 어느 곡도 빌보드 차트에서 40위 내에 들지 못하죠. 하지만 1964년 싱글인 우리 사랑 어디로 갔나를 시작으로 순위 1위 곡 5개를 잇따라 내놓습니다. 결국에는 음반 슈프림스 고고는 1966년 역사 속 오늘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릅니다. 당시 여성 그룹으로는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민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반짝거리는 의상과 클래식한 헤어스타일로 화려한 무대를 장식하면서 이들은 세련되고 강하며 독립적인 이미지의 흑인 여성을 상징했습니다. 슈프림스는 흑인 음악이 인종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1977년 6월 11일 런던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체가 됐는데요. 1988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 공연자 부문에 2004년에는 음악 전문 잡지인 롤링스톤이 선정한 위대한 음악가 100명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소재로 만든 뮤지컬이 드림걸스죠. 1981년 12월 21일부터 1522번이나 공연이 됐고요. 같은 제목의 영화가 2006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폭넓게 사랑받았던 슈프림스의 You Keep Me Hanging On 띄워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 하고 계세요. 영화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드림걸스가 전설의 R&B 여성 그룹인 슈프림스의 다이애나 로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실제 슈프림스의 다이애나 로스는 드림걸스에서 디나로, 또 초창기 슈프림스의 멤버였던 플로렌스는 드림걸스의 초창기 멤버 에피입니다. 영화 드림걸스는 슈프림스의 일화를 캐스팅부터 완벽하게 재현했죠. 음악과 함께 연출된 실제 드라마, 전설의 레이블 모타운 레코드의 설립 과정, 그리고 당시 R&B 음악계의 흐름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드림걸즈가 갖는 또 하나의 숨은 재미가 아니었나 싶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만나보고 계십니다. 오달고전님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고요. 예원 서연맘님께서 국민TV 덕분에 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반가워요. 어제 주신 문자인데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일어나 이 시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말이죠.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조지 윈스턴의 Thanksgiving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무엇일까요?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스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들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폴 세잔이 그린 1893년작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이 2011년에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850억 원의 거래가 됐고 이 기록은 공식적인 최고가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이번에는 화가인 폴 세잔에 대한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1870년대 이후 30년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인상파 운동의 화가들은 자연을 색채 현상으로 파악을 해서 순간순간 달라지는 색의 미묘한 변화를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해가 뜨는 바다의 풍경을 그리면서도 해와 바다, 산 등 어느 하나의 대상도 선명하게 그리지 않은 모네의 인상 해돋이 같은 작품을 보면 그 점을 떠올릴 수가 있죠. 하지만 폴 세잔은 인상파 화가들이 순간적인 감각에만 몰두한 나머지 회화의 기본적인 요소인 형태와 구성을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그는 인상파 화가들에게 부족한 뭔가 새로운 것을 갈구하면서 견고한 형태와 명료한 조형 공간을 탐구했는데요. 순간적인 인상보다 실제로 지속하는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죠. 그 결과 자연의 모든 형태를 원뿔과 구, 원통 등 세 가지의 기하학적 틀로 환원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형태의 단순화라는 세잔의 이 같은 시도는 피카소와 브라크 등 20세기 입체파 화가들의 탄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현대민술의 선구자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세잔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남프랑스의 액상-프로방스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향의 빛나는 태양과 풍경을 그리는데 매달렸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법대에 들어갔던 그는 그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미술 세계로 돌아옵니다. 미술학교 시험에 실패해서 시리에 빠지기도 했고 평생 꿈꾸었던 살롱전에는 단 한 번도 입선하지 못했습니다. 1896년 인상파와 결별한 세잔은 액상-프로방스로 돌아와 작품에만 몰두합니다. 그는 풍경은 내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것이 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1901년 액상-프로방스 교회에 아틀리에를 세우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다가 뇌우로 졸도하며
일주일 뒤에 사망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1906년 역사 속 오늘의 일입니다. 조지 윈스턴의 땡스기빙 예원 서연맘님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파울로 콘테였습니다. 미아컨미 두 곡 담아드렸어요. 폴 세자는 사실적 재현의 반기를 든 인상주의 취지에는 공감을 했지만은 한순간의 인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인상주의자들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그림에도 불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견고하고 본질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요. 예술가의 목표는 대중의 염두를 두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굳센 정신을 지니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세잔이 후배들에게 강조한 말입니다. 이런 그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빛나는 것이어서 서거 100주기를 맞아 1996년 파리와 런던,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순회 전시가 됐고요. 매회 입장권이 매진되는 사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알찬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JJ킴님께서 지난주에 17일과 18일 방송이 같이 올라와서 17일 거 먼저 듣고 18일 방송은 주말을 위해 아끼렵니다. 18일 방송도 잘 들으셨죠? 네, 첫 곡부터 노래가 너무 좋다고 하셨고요. 또 주말 푹 쉬고 다음 주도 아프지 말고 건강히 잘 지내세요 하시면서 김광민의 곡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청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리지요.
JJ 킴님께서 신청하신 김광민의 연주 들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멀리 있을지라도.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니커보커는 무릎 아래 부분을 졸라맨 짧은 등산용 바지를 말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뉴욕의 네덜란드계 이민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7세기 니커보커를 입은 네덜란드인이 미국 동부에 건설한 도시가 지금의 뉴욕이죠.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이번에는 1907년 미국으로 떠나겠습니다. (1907년) 니커보커는 월가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신탁회사였던 니커보커 트러스트의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 사태가 미국 전역에 번지면서 1907년 금융공황이 촉발된 것입니다. 니커보커 트러스트의 소유주인 F.A. 하인스와 찰스 바니 사장이 구리값을 올려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구리회사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한 게 발단이 됐죠. 미국 상업은행이 니커보커 트러스트의 수표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자 10월 22일 역사 속 오늘 이 회사에는 돈을 찾기 위한 예금자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예금 인출 사태는 전국으로 번졌죠. 프레드릭 미시킨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화폐와 금융이라는 책에서 19세기와 20세기 은행의 공황은 20여 년마다 되풀이되는 정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예금 인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도 없었습니다. 뉴욕의 은행가를 설득해 바짝 마른 자금줄을 풀게 하고 사태를 진정시킨 사람은 금융자본가인 JP 모건이었는데요. 중앙은행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사망한 1913년 중앙은행 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설립됩니다. 당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불거질 때 1907년 금융공황이 다시 세간에 오르내렸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인간의 탐욕은 여전하고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금융 시스템의 어점이 존재하는 한 금융공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닐까요? I take tea, my dear. I like my toast done on one side. But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You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A walking cane here at my side. I take it everywhere I w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Whoa,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세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통해서 지난날을 되새겨 보고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죠. 이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들에게 보내는 조언 중에 하나가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보온 양말을 신어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 몸의 순환이 좋아져서요.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몸이 따뜻해서 생기는 질병보다는 몸이 차서 생기는 병이 더 많다고도 하지요. 우리 몸은 그렇게 따뜻한 것들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어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따뜻한 음악이 좋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Ti soffia sul viso e ti ruba un sorriso, la bella stagione che sta per finire. Ti soffia sul cuore e ti ruba l'amore, ma a mano si scioglie nel pianto quel dolce ricordo sbiadito dal tempo di quando vivevi con me in una stanza, non c'erano soldi.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안마노 마노 전해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핑플님,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TV 방송입니다. 일어나 말씀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조합원님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핑플님도 월요일 활기차게 잘 보내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또 즐겁게 하루 시작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JJ킴님께서 어제 주신 문자인데요. 생방 출첵합니다 하셨어요. 간만에 일요일에 쉬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푹 쉬려고 했는데 좋아하는 밴드의 유튜브 동영상을 종일 보다 보니 이 시각이네요. 기왕 늦게 자는 거 일어나까지 듣고 자려고요. 힘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어떤 밴드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일어나까지 생방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 받아보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요. 다음날 바로 선곡을 해서 틀어드리니까요. 당일날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곡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메인 테마 곡이죠. Life is Beautiful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